북한에서는 진짜 못 먹고 못 사. 난 그게 충격이었어요. 한국은 먹을 게 많잖아요. 쌀값도 얼마나 싸요. 북한은 한 달 월급 가지고 쌀도 1kg 못 사는데 여기는 한 달 월급 받으면 쌀 몇백 킬로 사겠구만. 식당 갔는데 더치페이 한다고 그래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냥 됐다고 내가 다 계산한다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강원도 속초에서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 와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정말로 알차게, 그리고 그 순간을 남들보다 저는 걸어다닐 때 저는 뛰어다녀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일단 북한에서는 내가 일을 찾아 하지 않았잖아요. 시키는 일만 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는 뭔가 자꾸 시도해보고 싶고 그걸 위해서 실현 가능하게끔 만들어버리고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그냥 나한테 주어진 삶을 살았다면 대한민국에 와서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단은 제가 지금 전국으로 강의를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1000km 달릴 때도 있고 강의도 하고, 한쪽으로는 또 지금 공부를 또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유튜버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과 퇴근이 따로 없어요. 출근해서 아침에 눈 뜨면 출장 가야 되고, 오게 되면 아이 밥 주고 또 앉아서 편집도 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왔을 때 제가 34살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10년 넘게 열심히 배우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도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요. 배울 게 많고. 그래서 제가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서 얘기하면서 이런 데도 있었구나. 나보다는 나이가 어리지만 그 친구들이 그 시대 때의 삶을 저는 못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얘기 듣고 하고 있습니다. 루틴이 그래서 그냥 너무 하루하루가 즐거운 것 같아요. 인상 깊었던 점은 문화적인 차이와 언어적인 차이, 그리고 주변의 시선이 그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보이는데 그 관심조차 부담스러운 거 있죠. 너무나도 관심을 많이 하니까 막 부담스럽고, 거기 오히려 저한테는 역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나를 숨기려고 하고 바깥 사이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게 싫고 저 집에 누구 북한 여자 며느리 왔더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막 시골 할머니들은 시간 나게 되면 어느 집 몰려다니면서 얘기하는데 거기 며느리가 북한에서 왔다는데 하면서 자꾸 물어보고. 근데 그 북한 얘기가 어찌 보게 되면 저희한테는, 지금은 내가 스스럼 없이 얘기하지만 그때만 해도 내가 금방 왔기 때문에 그러한 아픔을 내 입에서 내뱉는 것 자체가 나한테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자꾸 물어보고, 거기다가 또 어디에 나가게 되면 문화가 다르니까, 그리고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선뜻 다가가서 자신감 있게 물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된 느낌?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모르면 자꾸 부딪히면서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저를 숨기려고 하니까 그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번에는 인테리어를 하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막 인테리어 하시는데, 사장님 그러니까 저 있잖아요, 여기다가 덩대 하나 이렇게 딱 설치해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덩대를 설치해요. 그래서 덩대를 설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딴 집에 갔더니 딴 집들은 이렇게 덩대를 막 설치했던데 거기다 뭘도 올려놓고 막 했더라고요. 저도 그거 좀 하나 해주면 안 될까요? 했더니 덩대가 뭘까요?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소래랑 얹어놓고. 하니까 소래는 또 뭐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말해? 그 사발이랑 얹어놓는 거 있잖아요. 사발을 어디다 얹어놔요? 그래서 덩대에다요 했더니 덩대가 뭘까 해서 그냥 이렇게 딱 받고 반대기 딱 이렇게 넣는 거 있잖아요 했더니 선반요? 그래서 덩대, 우리는 덩대라고 하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왔다니까 덩대.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애 어린이집 다닐 때는 윤희 엄마 말을 진짜 이상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수근덕 대는데 또 엄마들끼리 좀 가까운 엄마들 있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윤희야, 너 좀 말 좀 가려하라고. 그래서 왜 그냥 엄마들이 뭐라 수근덕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들도 친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완전 주눅들게 만들어서 그다음부터 엄마들이 이렇게 어린이집 보내면 쭉 모여서 어디 커피숍 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한쪽 구석에 앉아서 엄마들 얘기만 듣는 거예요. 한국 엄마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난 말 못하고 자꾸 듣기만 하고, 식당 가도 더치페이 한다는 거예요. 더치페이는 뭐냐고. 그러면 각자 먹은 거 계산한다는 거여서 쪼잔하게 그냥
한 사람이 내고 말지 뭘. 북한에서는 진짜 못 먹고 못 사. 난 그게 충격이었어요. 한국은 먹을 게 많잖아요. 쌀값도 얼마나 싸요. 북한은 한 달 월급 가지고 쌀도 1kg 못 사는데 여기는 한 달 월급 받으면 쌀 몇백 킬로 사겠구만. 식당 갔는데 더 지폐해야 한다고 그래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냥 됐다고 내가 다 계산한다고. 엄마들이 6시 가서 다 계산하니까 한 10몇만 원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딱 계산했는데 어떤 엄마가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비싼 돈 내주고 욕먹을 일이 있냐고 했더니 엄마들이 안 그렇대요. 그게 다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나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네가 왜 내 밥값 내주냐? 그래서 또 그런 문화가 있구나. 한국은 그냥 고맙게 받아 먹으면 되지. 왜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막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충격이었어요. 북한은 못 살아도 내가 다 내거든요. 먹자고 한 사람이 내는 거예요. 먹자고 한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거에 엄청 충격. 예전에 금방 와가지고 이렇게 적응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게 되면 한국의 법 문화를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진짜 한 번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막 울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파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임대 아파트들 보게 되면 주차 공간이 엄청나게 협소하잖아요. 근데 임대 아파트들 보게 되면 탈북민들이 많이 살아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한데 겹주차를 하잖아요. 겹주차를 하게 되면 전화를 가끔은 못 받을 때 있잖아요. 딱 내려왔는데 한 아저씨가 북한에서 왔으면 대한민국 법 잘 지키고 살아야지. 그 말을 하는데 왜 대한민국 법은 북한에서 온 사람만 잘 지켜야 되고, 그냥 전화 한 번 안 받으면 다시 한 번 했을 때 왔으면 죄송하다고 했으면 되는데 그거를 굳이 북한 사람이 이럴 바에는 왜 북한에서 와가지고 한국 사람을 괴롭히냐고, 이렇게만 내가 괴롭힌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이게 참 편견이라는 게 여기서 오는구나.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일부 개중에 한 사람이 그냥 그 한마디로 사람을 상처받게 하고, 그게 아직까지 내 여기에 박혀 있다고라는 게, 내가 빨리 잘 살아야 되겠다. 그냥 잘 사는 길밖에 없고, 그런 게 하나하나가 내가 뭔가 부족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막대하는구나. 여기 이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뭔가를 보여주기 시작하면 절대 나를 무시하지 못하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있어서 오히려 더 열심히 사는 것 같기도 해요. 제일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일단 탈북민들도 이 사회에 와서 정착 잘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목숨 걸고 왔는데 그 대가가 있잖아요. 아직 그걸 누리지 못하는 2,400만도 있고, 근데 거기서 우린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 이 사회를 살고 있는데, 또 이 사회를 살아가는 과정에 대한민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또 그 한 분 한 분에 대한 세금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없었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못할 삶인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데 또 이 한국 사회에서도 그들을 받아줄 만한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바로 시민의식인데, 그 시민의식을 갖게 하는 게 아마 언론 방송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대한민국도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면 뉴스거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부분에서 일단은 탈북민들도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이에요. 탈북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일이 있을 때 언론에서조차도 어느 지역 탈북민 누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대한민국 사건 사고에 비해서 탈북민이 사건 사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언론의 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을 딱 들었을 때 어느 외국인 근로자의 사건 사고보다 탈북민에 대한 사건 사고가 터지게 되면 그게 더 여론화가 되고 이슈화가 된다는 점. 분명 우리가 대한민국에 왔을 때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회복시켜준다고 했지 탈북민이란 말 절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에서 얘기할 때도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똑같이 인천의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 이렇게 소개해야 되는데, 탈북민 누구 이렇게 소개하니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북한 사람들은 다 북한에서 범죄 저지르고 와서 한국에 와서도 그 버릇을 넣지 못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언론적인 부분에서부터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서서히 바뀌다 보게 되면 탈북민들에 대한 인식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시민의식이 바뀌는데 언론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이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제가 이 한국 사회를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정말로 힘들었잖아요. 그 북한에서의 그 관점을 버리는 데가 참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우리가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세 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그 사회에서 뭐 계급적인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나는 항상 누군가를 지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버리지 못했던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빨리 뛰어들어서 이 사를 적응하고 배워야 되는데 늘 나를 가둬놨단 말이죠. 그 과정에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결혼하고 살면서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꾸렸지만 그 행복과 함께 불행이 또 같이 따라왔어요. 왜냐면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했고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 아이가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파가지고 큰 뇌수술도 했었고 뇌수술을 마치면서 아이가 장애를 가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는 아이 딱 장애 판정받았을 때 북한에서 장애하게 되면 그 가족은 그냥 살아가질 못해요. 주변의 시선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그런 거를 다 부모도 받지만 그게 아이한테도 막 그 비난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북한에서는 내가 봐왔고 또 의료계통이 있었으니까 그런 걸 내가 체험했던 사람인데 한국에 딱 보니까 내 아이가 그걸 내가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를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옆에서 손잡아준 게 바로 사회복지사였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충분히 이런 아이들도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환경이 있다라는 거. 그분과 함께 복지시설 찾아다니면서 아이 재활 치료도 하고 이러면서 대한민국 사회를 몰랐을 때는 내 삶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대한민국 사회를 알아가면서 그때부터 제가 대한민국의 시스템, 복지 분야 이런 거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살만한 사회구나. 아이는 아프지만 그 아이로 인해서 내 삶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를 이 사회에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한테 자랑스러운 엄마. 아마 그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의 나를 있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꿈이 그거였어요. 제가 사회활동을 시작하면서 이 인권활동하면서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게 일단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동안을 정말로 가정 인권활동 하면서 했던 결과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내 자식 앞에 대한민국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는 제가 그걸 받으면서 정말로 감동했어요. 당연히 북한에서 왔고 북한이란 사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북한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북한 인권을 위해서. 근데 그거를 대한민국 사회가 인정해 줬다라는 부분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게 되면 남은 시간도 마지막까지 북한 인권 활동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내 가족을 위해서, 북한에 아직 남아있는 내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북한 인권 활동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북한 인권 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 감사해요. 왜냐면 북한 주민들도 모르는 북한 인권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또 그 인권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부분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근데 이런 북한 인권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관심을 끌어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만의 이 일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그 사회로부터 해방시켜줘야 된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앞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 북한 인권만 놓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그게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용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 인권 활동하시는 분들 가장 존경스럽고, 그런 분들한테 늘 응원의 메시지 하게 되면 항상 힘내주셔서 고맙고, 왜냐면 북한 인권 하게 되면 다루기가 힘든 주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내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2,400만 북한 주민들 대신해서 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인권이란 밝은 빛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빛이 없으면 우리가 어둠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따라서 끝없이 질주하는 멋진 길이